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요,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시장은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번에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언어 모델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챗 GPT도 들어보셨을 거고 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클로드나 여러 가지 언어 모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차례입니다. 메타가 라마 3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라마 2랑 라마 1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라마 3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의 언어 모델을 이번에 공개를 했고, 큰 사이즈는 조금 더 공부가 더 되면 이제 내놓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거랑 좀 다르게 놀라게 하는 건 일부 라이선스긴 하지만 오픈 소스라는 겁니다. 혹시 오픈 소스가 뭔지 아세요? 오픈 소스가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열려 있는 소스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AI, 뭐 예를 들면 챗 GPT는 네. 제가 챗 GPT를 그냥 서비스에서 쓰는 거 말고 챗 GPT 엔진을 갖고 뭔가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 챗 GPT의 서비스를 우리 KBS에 붙이고 싶다. 이러려면은 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돈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내야겠죠. 왜냐면 네. 오픈 AI에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줬으니까 만약에 그걸 쓰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협의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라마가 놀라운 건 제가 만약에 이번에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언어 모델을 쓰고 싶다.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에요. 네. 단 이제 이 라마에는 좀 규칙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안 되고 네. 쓸 때 내가 이 페이스북에 라마라는 걸 쓴다라는 걸 꼭 밝히거나 혹은 이걸로 뭔가 이렇게 고쳐서 튜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튜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라마라고 하는 이 원래 있는 언어 모델을 이렇게 고쳐서 쓴 거다라는 걸 꼭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 예를 들면 그 기반의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도달했을 때는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KBS 수준은 돈을 내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개인에 쓸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안 내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있었던 라마 외에도 기존에도 뭔가 음성형이라든지 영상을 만들 이런 쪽도 일종의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 라마 3라는 모델을 공개를 하니까 벌써 전 세계에서 각종 서비스에 이 라마라는 걸 붙여가지고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라마 1, 2에 이어서 이제 라마 3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라마 3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라마 3는 2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고 공부도 엄청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이냐면 요즘에 엔비디아 하면은 GPU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 GPU 하나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라마 3를 학습할 때 메타에서 쓴 게 24,000장의 GPU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1,000만 원 넘는 거 24,000개를 연결해가지고 네.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엄청나게 이제 그 리소스를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부시킨 데이터 양도 얼마큼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T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 인터넷에 있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엄청 큰 데이터로 이번에 이제 이 언어 모델을 공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다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시키려면 말의 단어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토큰이 약간 단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토큰으로 비교를 하면 이 토큰이라는 게 단어의 값이거든요. 영어 단어 값에 가까운데 이게 15조 개. 그러니까 15조 개의 단어를 15조 개요? 네, 15조 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공부를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말 시킬 때 단어만 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 그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이드라인이 되는 어휘를 12만 8천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되네요. 네, 그래서 얘한테 공부를 뭐 시켰느냐, 수학, 물리학,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공부와 데이터를 시켜가지고 꽤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점수 잘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이 라마 3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거나 비교를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언어 모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GPT라고 하는 챗GPT도 지금 3가 있고 4가 있고 막 그런데 이제 한 연구조사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또 요즘에 그 인간의 IQ의 평균인 100을 조금 넘어가는 100일 정도 되는 이제 언어 모델이 나왔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어에서만 비교를 하면 이 클로드 3의 오퍼스라는 모델을 이번에 나온 라마 3가 조금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IQ 수준인데 이제 영어 기준이긴 합니다. 영어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클로드를 조금 앞서고 GPT-4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있으면은 우리가 뭐 가상 비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챗봇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놀랍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한국어 실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영어 기준이고 그쵸. 한국어로 오면 약간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로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부 데이터의 95%가 영어예요. 예, 그리고 그 5%가 한국어를 포함한 30여 개 국어가 전체 데이터의 5%입니다. 5%도 안 되겠네요. 한 그렇죠. 0. 몇 퍼센트 되는 거 그 아니에요? 정도 되니까 그걸로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막 일본어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런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가지고 고치거나 튜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이 언어 모델, 그 영어를 되게 잘하고 말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이제 연구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좀 더 있으면 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메타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뭐 수십만 개 막 칩 얘기했잖아요. 메타가 이제 이런 AI 공부시키는데 앞으로 47조 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이 뭐 국가 예산 이상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만든 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풀까 무료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인터뷰나 내용이나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주커버그 막 이제 CEO에 약간 빙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AI 하면 챗GPT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챗GPT보다 뛰어나진 못해요. 근데 챗GPT랑 비슷한 거 만들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챗GPT를 띄우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검색 엔진이 있거나 구글처럼 뭐 유튜브가 있거나 뭐 이런 건 모르는데 페이스북은 그냥 SNS만 있지만 이게 뭐 검색이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언어 모델을 연구자들이 다 쓸 수 있게 풀어요.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갖고 계속 고치면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표준이 그러면 본인들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챗GPT는 돈 주고 쓰는데 돈 주고 쓰는 거 말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공통으로 쓰는 일종의 표준 언어 모델을 본인들 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실은 주커버그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본인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애플이나 구글한테 시달렸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페이스북도 결국에는 우리가 쓸 때 애플의 앱 이제 그 앱스토어 안에 있거나 안드로이드의 앱 안에 들어있는 앱 중에 하나잖아요. 페이스북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 입장에서 보면 얘네도 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페이스북이 뭔가 기능을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애플이 태클을 걸어요. 안 돼. 이거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플랫폼인데도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AI 쪽은 우리가 애플처럼 되겠다. 우리가 구글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 쓰면서 나중에 우리 거 바꾸면 너네도 따라와야 돼? 라는 약간 그 마인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젠 실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모형이 작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챗GPT를 우리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용량도 엄청 크고 그게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고 제 컴퓨터에서 돌아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라마가 아까 제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모델은요. 우리가 컴퓨터에 직접 다운로드, 일반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 안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경량화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스마트폰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어. 삼성에서 되게 미는 키워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갤럭시 시리즈를 사면 그 안에서 얘가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뭐 통역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뭐 전화의 언어의 목소리를 바꿔줘서 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거나 뭐 그림 그리거나 이런 기능이 되거든요. 이게 되는 게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도 되는 게 삼성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 이 AI 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라마 3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벌써 통신 이제 이런 칩 만드는 회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회사가 이 칩을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 등등 디바이스에 이걸 다 넣겠다라는 이제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메타가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보안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돌아가니까 인터넷 없이도.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변화들이 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메타의 플랫폼인 페이스북에도 AI 챗봇이 설치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 한 13개국에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쓰다가 거기 쪽지 같은 거 보면 메시지 창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메타 AI를 띄워놓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전략인데 SNS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검색창을 띄우려고 딴 사이트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안 벗어나니까 이 안에서 광고를 더 많이 보겠죠. 네,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요. 또 별도로 이번에 아예 그 meta.ai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다 그림 그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림을 꽤 잘 그려주고 그림까지요? 네, 그리고 와. 그림을 또 GIF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네네네. 이미지 그걸로 만들어달라면 발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능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 모델이 SNS에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 언어 모델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얘가 얘기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정보나 그죠? 아니면 악용될 수 있는 허위 정보 혹은 여기에서 좀 문제시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꽤 그럴듯한 나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들도 있거든요. 근데 메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잘 조율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해킹처럼 맞고 뚫는 문제라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좀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메타도 이렇게 막 나가고 있고, 뭐 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나라 네이버랑 카카오 생각하시잖아요. 네이버는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봐라 지금 이거 어차피 영어 데이터 95%인데 이걸로 한국어 공부시켜봤자 걔는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그 국가별 AI, 소버린 AI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랍권 국가에 똑같은 얘기로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식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합군을 만드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좀 작은 다른 그림이지만 다른 형태로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이 요즘 놀라운데 언어 모델은 향후 어떤 것들까지 할 수 있게 될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이제 이 메타에서 나온 이 레이벤 선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기능이 탑재될 거냐면 제가 커피 머신이 고장 난 거를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으면서 이 선글라스한테 이거 어떻게 고쳐? 라고 하면 얘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경이요? 네, 안경에 요게 이제 그런 아까 막 언어 탑재가 모델 되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와. 이미 제가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건 있는데 AI가 아직 안 들어간 AI 여기다 넣는다고 하거든요.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커피 머신 고장 난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고쳐? 그럼 얘가 그거를 설명을 하면 제가 또 고치고 있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추론하고 영상과 사진을 갖고 소통하는 이런 AI가 뭐 1년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나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메타가 말씀드렸던 이 언어 모델을 네. 본인들이 이미 만든 그 선글라스형 AI 그 글래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라고 자기네들 시나리오로 얘기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